물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책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구성이 좀 어떻게 되죠? 이 책 구성은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장은 역사가와 그의 사실, 2장이 사회와 개인, 3장이 역사와 과학, 그리고 도덕이고요. 4장에서는 그 역사에서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진보로서의 역사, 6장에서는 지평선의 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목들이 그 장의 모든 걸 함축한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의할 점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팁은 조금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갖고 어떻게 읽은 게 좋냐면 약간 목차를 자주 보시면 됩니다. 목차 자주 읽나요? 확실한 건 저는 목차를 계속 봤는데 더 어려워졌어. 그래서 검색하게 되고 더 모르겠어. 근데 수준에 따라 달라지. 1장 내용은 역사가가 사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좀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모든 걸 담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이다. 일단은 카 같은 경우에는 누굴 데려오냐면 19세기 그 역사학자들을 데려와요. 왜냐하면 19세기 역사학자가 그 당시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누굴 꼽냐면 랑케를 꼽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근대 역사학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약간 좀 전화번호부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 나열? 이게 그 전에 역사적인 관점과는 크게 다르기도 한데 그 전에 역사가는 뭐 영웅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쵸, 약간 이런 그쵸, 느낌이었다면 이 랑케 같은 경우는 정말 실증적으로 고고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실증적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사료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료 속에서 이것을 잘 나열만 하면 된다.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 그 역사가를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냥 역사가는 그냥 그 자기의 역할은 그냥 일종의 녹음기나 기록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부분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의도가 개입해 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여성사라는 게 사실 도입된 게 60년대 이후? 많이 봐줘야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왜 여자라는 존재를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도 많이 남기지 않고 사료를 많이 남기지 않았으니까 역사를 구성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거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 사료 자체가.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료를 남기는 것조차도 의도가 들어가 있다. 남기는 것조차도 그렇죠. 의도가 들어갔고 사료를 이후에 편집을 하면서 역사가 선택하는 것 자체도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칸은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에 배후에 있는 생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내막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역할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랑케식으로 보면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비판할 수 없냐면 그 사람 GDP 10% 때리고 10%씩 때렸던 사람인데 어떤 맥락에서 랑케식으로 보면 이거는 이 사람 그냥 GDP 10% 때렸으니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서의 어떤 그 집권 과정과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어떤 그런 학살 과정도 있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배후에 있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부가 아니라 전화번호부가 만들어진 계기도 만들어 보고 전화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주의하고 싶은 거는 이 상상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걸 공감이랑 헷갈려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완전히 동의까지 나아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고. 감정적인 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치즘에 공감하는 거랑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치즘에 공감을 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 히틀러가 돼버리는 건데 상상적 이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역사가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관적인 면도 담보를 하는 거죠. 의도까지도 파악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칸은 관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학자들은 약간 좀 투명한 존재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랑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집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무언가가 거기에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칸은 그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들조차도 그 시대의 한계의 산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으로 딱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프로듀스 이런 조작 논란이 네. 그쵸. 사실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이제 100년이 지나면 200년 지나면 그게 이제 없어질 테니까 그 영상만 봤을 때 쟤네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있었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셨군요. 사실 이걸 언급하려고 아, 주제 너무 따분하잖아요. 네, 한번 꺼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표면만 보지 말고 네, 배우도 어. 보고 네. 이러자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 게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음. 그걸 이제 밝혀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역사학자들이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그냥 이 팩트 나열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료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 정도로만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 이걸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마저 갖다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이 책 이후로는 이제 2, 3, 4, 5, 6장까지는 좀 저희가 좀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사회와 개인이라는 주제가 2장입니다. 2장 주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역사가의 지식이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다. 이제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축적을 이제 쌓아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역사과학 도덕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역사는 과학적일 수 있느냐? 와,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 이 부분은 제가 과감히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감하게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 역사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게 인과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칸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티세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역사를 뭐라면 우연의 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진이가 만약에 파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경진이가 파산을 했을 때 인과관계로 보는 사람은 경진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커다란 그 큰 원인이 하나 있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알티세르라는 학자는 경진이가 파산을 했는데 얘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IMF가 찾아왔다. 뭐 사회적으로는 뭐 태어날 때부터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또 뭐 문화적으로는 어떤 소양이 있다. 이런 다양한 신급이란 말을 여러 요인들과 이제 변수들을 말하는 그런 거군요. 변수들이 오고 가면서 우연하게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잠깐 팁을 주자면 그 이에이치카 이 3장이 더더욱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데 이에이치카 책 자체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학자가 뭐가 있고 얘가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3장은 진짜 딱 읽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1, 2장은 주장하는 게 확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내용과 관련된 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라는 게 역사에서 진짜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그 뒷부분은 약간 좀 정말 이 사람의 학자로서의 그런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파트죠. 그러면서 정치적인 팜플렛 같은 느낌도 많이 들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 많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3장하고 4장은 과학적 방법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4장 같은 게 인과관계 이야기하는 이게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3장이 어렵다 그러면 4장만 읽으셔도 뭐 4장은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점점 읽지 말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5장에서 5장하고 6장이 이제 정말 카의 정치적 성향이 폭발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보로서의 역사, 지평선의 확대.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로서의 역사도 카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을 뭐 다양한 이제 시각이 있지만 이제 자기가 봤을 땐 이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카 같은 경우에는 카는 역사를 진보한다고 본 거죠 결국은. 이게 되게 다양하죠. 뭐 진보한다, 순환한다, 진보 개념이 없다 이런 진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카 같은 경우에는 진보로 보는 이유가 그거죠. 진보하지 않으면 이거 뭐하러 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진보성의 어떤 잣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카가 완전히 주관으로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런 잣대
때가 최소한 있다라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서 카가 이 진보로서의 역사를 긍정하게 되고 네. 이것이 점점점 지평선이 확대되어 간다. 역사는 발전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어느 정도 저는 옹호했다고 보거든요. 진보를 이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역사는 진보한 게 맞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인권이라는 인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 되게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이거 정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네, 특이한 현상이죠. 네,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모든 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들 그 평등하다라는 그쵸. 그런 그게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그쵸, 인식이 사실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근데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인식들이 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행함을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어떻게든 옛날 사람보다는 지금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미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또는 더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5장하고 6장 그쵸. 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진짜 정치적이에요. 네. 그리고 자칫 해석하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진짜. 굉장히 그런 쉬운 네. 또 막 전제주의나 이런 걸로도 네. 흘러갈 수도 네, 있고. 약간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감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랑 되게 비슷해서. 네. 네, 저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이 사람들 맨날 지들만 빠져나가려고. 저희가 아직 갈 날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네. 이 책이 또 한국 사회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변호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저는 이 EH카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언급이나 전달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 책돌이님께서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셨을 때 표를 주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변호인 덕분입니다. 후회하셨다면서요? 많이 후회했죠. 많이 후회했는데 저희 항상 후회해요. 어떤 책을 골라도 항상 후회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갖고 오는 거야? 나는 근데 억울하다고. 나는 표를 나는 주지도 않았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영화 변호인 잠깐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당시에는 그 책을 봤다는 제목만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게 이제 그렇게 검열을 할 거면 애초에 유통해서 그냥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 아니요. 그게 유통을 할 때 당연히 이 제목으로 나오지 않고 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해적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물밑에서 거래하는 것까지 정부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정말 그냥 서점, 두 번째는 문건들을 구할 수 있는 서점. 이렇게 해갖고 그 문건들을 구할 수 있는 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죠. 이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토렌트라고 할 수 있죠. P2P. 네. 참고로 저는 안 씁니다. 예시를 든 것뿐이고. 예시를 든 그럼요. 네. 안 씁니다. 진짜로. 네.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토렌트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금서로 이때 지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잡혀갖고 어떤 재판이라는 걸 거쳐야 되잖아요. 고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변호사였던 시절에 네,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건을 맡았던 내용을 영화한 건데 그 송강호 배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EH카는 영국에서 굉장히 정말 그 칭송받는 훌륭한 학자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절대로 그 이 공산주의나 이런 거를 옹호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영국 대사관으로부터 내가 편지를 보내서 그 내용을 받아왔다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묵살합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모든 사상을 다 그러면은 막는 게 당연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나 그 토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문제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지금도 저희가 저희의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체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부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아니 들이닥칠 수 있어요. 네? 숨어 있을 수 있어. 이런 벽 뚫고 갑자기 비밀 경찰이나 국정원이
끔찍한데. 네, 그런 사회를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런 상황이 80년대였던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영향을 끼쳤네요. 네. 엄청나죠. 엄청 네. 많이 영향을 끼쳐. 네. 지금도 끼치는데 지금 논술학원에서 인생 안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엄청 끼칩니다. 그 논술 그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나 보네. 네. 사학 논술 쪽에서는 진짜 네네. 안 읽고 넘어갈 수 없는. 70년대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정희와 김영삼이 직선제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고 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기록하지 이거 않으면 할 때가 아니야. 이거 할 때가. 현장 내용은 어떻게 한다? 패스한다. 네.